전자 입법 시스템으로 발의를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우를 흐트러뜨리려는 이런 찌라시다. 그러니까 용교다.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최종 얘기를 듣고 그때 됐다는데요? 장제원 의원 갑질 플러스 반말 국회의원을 밀어? 그런 보도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정개특위 할 때 폐문돼 있는 분을 이제 장제원 이제 의원이 열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폐문된 데니까 이게 회의 중이라 폐문돼 있는데 이걸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국회 직원이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밀어? 사과해. 나 밀었어요? 국회의원을 밀어? 나 밀었잖아. 사과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책임자 불러와. 뭐 그런 거죠. 댓글이죠 이게? 그러니까 댓글에서 예날님께서 예날님이 와 시벌 천룡인이 뭐예요? 따로 없구만? 원피 원피스에 나오는 완전 그 언터처블. 귀족. 그렇죠. 다 완전. 아시네요? 언터처블. 원피스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아직 주말에 보고 오세요. 읽어보면 알수 인생의 있습니다. 큰 즐거움을 선배 아직 모르고 있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처음에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이게 충돌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게 선진화법이 2012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7년 만에 뭐 동물국회가 소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거꾸로 보면 7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민주당 의원들도 옛날에 막 철유탄 할 때 그렇죠. 그때 했지 7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음.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해서 뭐 사개특위 위원장이나 정개특위 위원장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쟤네들 그냥 회의장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시위하고, 하고 막 피켓 들고 이런 거 하지 회의장 들어가는 거 못 막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실제로 왜 뭐 질서 유지권 뭐 이런 거 발동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3년 만에? 목요일 네. 금요일 날 그 사태 월요일 월요일 이렇게 됐을 때도 제가 그 복도에서 보니까 그 국회 경호과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직원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보니까 경호과 직원들이 있으니까 별일 없겠네. 위원장이 발동해가지고 저거는 뚫겠지 이렇게 했는데 유당시타네.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앞에 막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 천룡인이 따로 없구만 이런 부분이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재진이나 이렇게는 경호과 직원들을 왜 저희도 파업할 때 갔을 때 막 모 기자 입 막고 막 이랬잖아요. 그치 맞다. 그래서 취재진이나 이렇게는 나오세요 하면 다 협조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어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당 모 의원은 제 앞에서 보니까 이러면 너무 특정될 것 같긴 한데 그 경호과 직원한테 뭐 잘 있지 이러면서 본인이 예전에 그 국회처 사무총장이나 이런 걸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는 잘 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경호과 직원들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시고 의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여야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서 얼마나 곤욕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는 사람이 왜 저기 위원장이 발동해가지고 회의장 들어가는데 왜 저걸 시원하게 못 듣는 거야 하는 게 이게 경호과 직원들은 그게 좀 어려우신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철룡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자기들은 계속 있고 국회의원들은 바뀌는데 그냥 막 하면 안 되나?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인 거죠. 이런 상황에 그 상임위 위원장과 지금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곤란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통과될 때 사개특위에서는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장 안에서는 좀 경호과 직원들도 좀 세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그 국회 그 중계도 되고 다 보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 위원장의 그 권한이 더 강력하게 발동이 되는데 이제 회의장 복도에서는 이게 조금 더 세게 하기 좀 난감해 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카메라를 더 들이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이렇게 하고 체증해서 고발하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막 의안과에서 막 빠루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체증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약해지겠지 이랬는데 이게 막 카메라 이렇게 엄청 대동하고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몰고 가도 저쪽에서 뭐 구호도 막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이게 국회법 선진화법 어기면 징역 5년이나 7년 이하 뭐 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징역 5년 이하 뭐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제 잡아가라 구호 외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기서 잡아가라 하면 이쪽에선 잡아갈게. 잡아가라 잡아갈게.
좀 계속 유치해! 이런 얘기 좀 그렇게 했었죠. 아 유치해. 그러니까 뭐 한국당 의원들도 이제 우리 다 고발해라. 요렇게 뭐 하잖아요. 시원하게 다 했으니까 하면 되죠. 자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예, 페이스북에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여기가 이제 그 국회 직원분들이 계시는 대나무 익명 게시판이에요. 예, 뭐 페이스북 페이지죠. 네. 주말 출근에 국회 인턴까지 나오라니 의원님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의원 한마디에 명줄 달린 보좌진 드린 거 잘 아시는 거죠? 이 정도면 조폭 아닌가요? 네, 다음. 그다음 또 익명이시죠? 정치는 영감님들이 하지만 재판은 정무직도 실무자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어르신들이야 더 아까울 게 없을지 몰라도 젊으신 분들 빨간 줄 하나에 인생이 발목 잡힙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요. 제 미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소동은 곧 잠잠해져도 누군가의 원한은 평생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관들 네네. 특히 이제 한국당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막아선 제일 일선에 내몰렸더라고요 보니까 보좌관들이. 그게 목요일 날 처음에 이제 그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목요일이 사실 제일 셌죠. 제일 셌는데 목요일 날 그때 현장에서 저는 이제 그 정개특위를 마크했기 때문에 4층 행안위 회의실 앞에 복도에 있었는데 목요일 날 첫날 충돌 발생할 때는 좀 실제로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그때 정개특위 앞에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간사니까 장제원 의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들어오면 신산정 위원장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장제원 의원 정도만 있었고 그 뒤에는 싹 보좌진이었어요. 싹 보좌진이었고 뒤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거기가 너무 북새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서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보기에도 좀 저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보좌진들이 너무 많았고 안쓰러웠어요? 안쓰러웠죠. 완전 총알바디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죄 없는 보좌진 앞세우지 말고 너네들이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좌진들은 무슨 죄냐. 그러니까 이 상황 종료되면 결국 남는 건 개개인이 다 법원 앞에 서는 것뿐이다. 그때 되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 내부 저간의 사정이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보좌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 보좌진 하면 의원들 막 이렇게 하면서 피감기관들 와가지고 막 보좌진한테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 이렇게 한 거 같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장이 보좌진의 그 결정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의원이 그렇죠. 그냥 이제 잘랐다가 다시 채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보좌진이 이제 당 차원에서 이렇게 동원령이 내렸을 때 난 싫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하죠. 거의 대학원생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생과 교수님 같은 그런 사이다. 진짜 그 철저한 가불관계인데. 가불관계인데 아니 그리고 보좌진들도 보좌진들이지만 국회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 네. 저희 국회 사무처 직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빡쳤다고 하더라고요. 의안과 같은 경우에는 갇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도 갇혔었죠. 네, 기자도 갇힌데 화장실도 못 가고 업무도 못 보고 와서 팩스 문건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팩스 부시고 네. 초반에 막 사과하실 때 조폭 뭐 요기 하셨지만 의안과 상황은 사실 진짜 거의 조폭 수준 요거고 저희들도 진짜 뭐 회의 방해했다 요것도 크지만 진짜 약간 세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의안과 앞에서 진짜 그 감금했던 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사보임 됐던 최이배 의원실에 해서 진짜 가둬놨었거든요. 그런 까지 꿇었죠. 네. 소파로 아예 저희 문을 막아놓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많이 돌았던 약간 짤이라고 하죠. 왜 최이배 의원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해서 브리핑한 게 외신에도 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좀 진짜 범법의 영역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의안과를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지켰던 거는 이게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일단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야 돼요. 법안 발의를. 네. 근데 이제 정개특위가 있고 사개특위가 있는데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 공직선거법인데 이거는 미리 냈었어요. 발의가 다 됐어요. 그거는 됐는데 공수처법이랑 검경수사권 조정법 요 부분이 막판까지 이제 조문 작업이 다 안 돼가지고 발의를 못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지키고 초반에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법안 발의되는 걸 막으면 패스트트랙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의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원래 통상 법안은 다 인편으로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USB에 법안을 한글 파일을 담아서 원래. 그 7층에 있거든요. 네. 7층에 가서 이제 의안과 직원한테 여기 뭐 누구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공수처법이랑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이제 민주당이랑 합의안이 이제 올라오는데 요거를 막으면 패스트트랙 자체를 못 한다. 물리적으로 막으면. 예, 그래서 인편으로 보통 하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일단 막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근데 사람을 막는데 못 뚫고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팩스로 보내자. 요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팩스 앞도 지키고 있다가 서로를 낚아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팩스로 오니까 한국당 의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오는 걸 왜 낚아챘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선을 끊었다 그러죠? 그래서 팩스로 막혔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메일은 또 뭐 유효하지 않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인편과 팩스 뭐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어서 초반에 7층이 핫플레이스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이게 또 의안가에서 빠로 나왔던 곳이 의안가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거기서 또 얘네 비켜줄 생각도 안 하고 본인들도 부딪히기에도 그림이 안 좋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머리를 쓴 게 이게 전자 네. 의안 법의 발의 시스템인가가 있었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안 쓰냐라고 해서 국감에서도 지적됐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처음 이번에 써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자 입법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법안 발의가 되고 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진 없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장으로 내려간 거죠. 그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돼버렸는데 야 전자입법 발의했대 이랬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 사이에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이 됐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의안가 앞에 있었어요. 그때는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가에서 막 애국가 부르고 구호 외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비장한 상태였죠. 근데 이제 그때 정윤기 정책위 의장인가 요렇게가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우리의 대우를 흐트러뜨리려는 이런 찌라시다. 그러니까 유혹이다.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의안과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사람으로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짜 뉴스였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왜냐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쵸. 아무리 처음이니까. 동안 발의 절차를 네. 이렇게 모르면 어떡해. 그니까요. 그 민주당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그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최종 얘기를 듣고 그때 됐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유단시타네. 이게 아니라 이러면서 몰랐던 이제 거잖아.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전례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회의장 점거 내지는 앞에 이제 농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굉장히 한국당 의원들 보좌진들도 좀 황당해했겠네요. 그리고 네. 뭔가 좀 지도부에 대한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도 보면은 몰라? 그거는 제가 민주당에서 좀 백혜련 간사, 이게 사기특위 간사죠.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 국감에서 비슷한 질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는 조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이 동물국회가 유일하게 남긴 업적이 있다면 그러네요. 그 인터넷 시스템의 선진화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보좌진 IT USB로 강국 한국에 할 필요가 없게 된 제가 거죠. 이 얘기를 왜 이 과정을 한번 짚어봤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어긴 이제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먼저 국회 관습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인데 근데 법 전문가신데 나름 법을 그게 선진화법이 사실 되게 세요. 그리고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발하면 통상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당도 장애투쟁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나갔으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이 추경도 남아 있고 여당에서도 어쨌든 국회에서 필요하죠. 논의하는 게 필요할 때 보통 서로 약간 딜. 유화책으로 딜할 때 고발을 취하해 준다거나 그렇게 그렇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발을 취하해도 검찰이 인지하면 이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분위기 자체도 고발을 취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좀 심각한 게 네, 이게 심각해요 이거.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밥그릇 뺐으면 걔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제도가 내년 총선에 이제 뭔가
적용이 되면 바뀐 선거제가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도 생기고 네. 갑자기 공중에 붕 뜨는 사례가 이제 속출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제가 정치부 소속으로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극한 대치하다가도 카메라 없을 때는 뭐 형 동생하고 친하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서로 고소를 취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극한 대립이에요. 정말로. 자기 지역구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각 당의 지금 당락이 이 선거제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립이거든요.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대단히 적죠. 그래서 지금 국회가 지금 이제 고소미 파티, 네. 고소미 파티가 열렸다. 그래서 이런 댓글 있어요. 4번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 프로스티 2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국회의원끼리 고소고발 어차피 쇼잖아. 패스트트랙 상정됐으니 대부분은 취하하고 흐지부지되겠지. 근데 이제 꼭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네, 형님 네. 동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선례가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장을 보면 명백하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안가를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이런 현행법을 명백히 어긴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나 고발을 뭐 취하해주고 뭐 반사 불벌자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본인의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됐을 때 이렇게 몸으로 막으면 되겠구나. 어차피 고발해봐야 취하하니까 라는 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대검이랑 지금 남부지검에 이제 배당이 되는데 강병수 기자 뭐 어떤 거 좀 이게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게 이 국회의원만 해당되는 게 모두 29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주요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의원가 점거 봉쇄 기기 등 파손한 뭐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 신보라 의원 이런 경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네. 형법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고발이 돼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가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빼앗아 파손했다면서 공용 서류 무효죄 이런 걸로 혐의 추가해가지고 고소고발이 드러난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당도 그러니까 정의당은 또 한국당이 한 40명이나 고발을 했는데 뭐 주요 혐의를 좀 보면은 체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특수 주거 침입, 특수 감금죄 사건 이런 혐의로 또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을 했어요. 주로 형법에 따라서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할 땐 주로 이제 국회법을 어겼다. 요 법을 적용해서 고소 고발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당 의원은 주로 이제 형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박범계 의원의 백혜련 의원 이런 그 의원들을 한국당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경우가 있고 조금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살펴보면은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네. 만진 일이 성추행이다. 이거 해상한다 하면서 이걸 검찰에 고소한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거 난리가 났어요. 정말 고소 파티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민주당이 이제 한국당을 할 때는 강명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회법에 있는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부분을 했고 한국당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막고발 요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모양새가 거기에는 그래야 이제 되죠. 폭처법 이런 건데 사실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렇게 주먹을 휘둘렀다거나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다 찍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회의 방해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는 거랑 그게 사람들이 엄청 붐비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뭐 일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의 그 폭처법 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실 근데 그냥 강 기자 말이 정확하게 저는 동의를 하는데 한참 그 아까 강 기자 표현대로 의안가가 핫플레이스였을 때 저는 JTBC 중계차가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JTBC 그 중계차를 맞아요. 담당했던 기자가 이제 친한 후배여서 네, 직접 네, 얘기를 들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집회 현장 보도할 때 리포터가 원고 없이 하듯이 이제 손석희 앵커니까 뭐 직접 그렇게 시켰겠죠. 네. 그냥
바로 연결할 테니까 쑥 들어가라 그랬대요. 어디를 쑥 들어가? 점거하고 있는 데를. 기자가 들어가기 진짜 불과 얼마 전에. 그래갖고 그냥 아무 원고 준비 없이 현장 상황을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뭐 막히니까 기자도 막 밀리고 이런 상황이 그냥 그대로 다 나간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나서 손석희 앵커가 정말 기자한테 치명적인 한마디를 좀 이따 다시 연결할 테니까 자리 옮겨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빨리 각 당 의원들을 섭외하라 그랬대. 이제 뭐 그건 다 라이브로 하진 않았겠죠. 그 요구는. 그래갖고 한국당 의원 그때 누구였죠? 정태우 의원이었나요? 직접 맞아요. 마이크 잡고 중계차 기자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각 당 입장도 뭐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강 기자가 그 자리에서 그 핫플레이스를 목격한 시점에서 시청자들도 잠시나마 그거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저희도 비슷하게 한번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방식을 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JTBC 뭐 보면 진짜 막 국회 난리 나는 거 현장에, 알겠는데 뭐 니네 물려도 뭐 되게 고요한 것 같다고. 저희는 중계차를 타도 그 로텐도어 계단에서 타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 좀 벗어난. 그래서 뭐 재미 없었다. 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하면 좋을 텐데. 잘하면 좋을 얘기하다 텐데. 보니까 다시 자, 그러면 앞으로 국회 어떻게 좀 굴러갈지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다음 댓글 우리 강나루 기자가 5번에 있는 댓글 좀 읽어주세요. 누리웹의 대전 1988님이 자유당 애들은 이제 뭘 가지고 방해를 할까? 필리버스터? 저 때가 되면 또 뭘 들고 나올지가 궁금하네. 일단 오늘로써 약간 시즌 1 끝난 느낌인데 네네. 예, 강나루 기자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패스트 트랙인데 최장 33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한 11개월이에요. 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 기간을, 왜냐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중순에 총선이니까 그 전에 그쵸, 최대한 좀 해야죠. 빨리, 네, 사실 원래 네. 1년 전에 확정해야 해야 되는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지 한국당이 이제 저렇게 이제 아예 보이콧을 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국당이 사실 원만한 합의를 보려면 사실 5당이 다 들어와가지고 논의의 그렇죠. 테이블에서 하는 게 홍영표 대표도 맞으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했으니까 얘기하겠다 결국은 한국당 없이 여야 사당끼리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들어오는 계기가 뭐가 될 거냐. 그러면 당장은 이제 5월 초에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5월 초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도 좀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회동을 통합. 갖고 거기도 이제 새로 전략을 짜겠죠. 이제 거기 하나가 있고 추경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사실 걸려 있죠. 그거는. 네네, 추경이 예를 들어서 그 강원 산불이랑 그 포항 네. 지진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생 법안이고 또 이 지역구 자체가 포항 이런 부분 또 한국당 의원들도 많죠. 요게 민생 네, 법안이기 때문에 추경을 아예 이제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추경이 통과돼야 이해관계가 좀 맞기 때문에 추경을 계기로 좀 풀릴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당분간은 약간 소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회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는 국회에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일단 실제로 뭐 통과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20대 국회는 없다, 죽었다, 죽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묵념하자 막 이렇게 오늘 했으니까. 묵념했잖아요. 네, 네. 진짜. 근데 이제 그러면 야당도 마찬가지로 아예 민생을 도외시했다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지율이 올라. 이게 뭐, 자극적인 거에 손이 가기 마련이니까. 아 근데 저는 정말 이거 지지하시는 분들 좀 근데 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가 넘고 해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신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네. 발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센 행보들을 좀 보이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졌던 지지율이 이제 30%까지 해서 쭉 오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 보수 세력들의 맥시멈이 사실은 거기까지.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확장은 안 될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클릭이죠. 이제 우양우해서 이제 좀 이게 센 행보들을 보이는 것이 한국당의 지지 세력들은 다 결집이 끝났다고 본다면 중도 세력들은 이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게다가 지금 막 황교안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 해도 나와가지고 막 좌파 독재, 문재인 독재 센 뒤에 단어들을 계속 계속 그런 얘기 하고 하잖아요. 있죠. 문재인 독재 무슨 독재자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좀 존재감을 알리려는 건가 했는데 약간 점점 갈수록 이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먼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 좌파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창원 의원도 굉장히 화를 냈는데 독재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독재라는 건지.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도 한쪽에 경도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사실 저도 뭐 뉴스를 매일 정치뉴스 보지 않는 기자긴 하지만 정치뉴스 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센 발언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까 연옥 선배가 얘기해 준 거 거의 오늘 이 자리 와서 알았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뉴스를 접할 기회가 더 적은 일반 시민분들은 말한 대로 그냥 저놈들이 한 몽탕으로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언론이 안 알리면 누가 알려야 하는 건지 싶기도 하네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정치부는 확실히 국회는 말이 넘쳐나는 곳인데 황교안 대표도 집회 가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대표, 뭐 지도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진짜 센 단어들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넘쳐나는 국회에서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 보도할 다 필터링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다 필터링해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강나영 기자는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마음이 무겁죠. 네네. 이거. 근데 이게 또 막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사실 또 이게 뭐랄까 자신 있게 또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또 그게 네.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걱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기자가에서 오만과 독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파지들은 속 시원해요. 오히려 정파지들은 속 시원해요. 왜냐면 그 한쪽 편만 들면 되니까. 전 선진화법 위반한 것도 이견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견이 명확히 없는 것 사이에서는 애매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애매한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이다처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중에 엄청 틀렸으면. 틀렸으면 어떡해요? 그렇지. 게다가 그게 돌이킬 수 원중에 없으면. 가야죠 뭐. 네. 그래서 저는 이 선동가 정치인과 기자는 다르긴 하다 사실. 다르긴 한데 이제 기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선동가나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자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완전히 막 한쪽만 다 옳다. 근데 이쪽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팩트에서 하고 또 범법 같은 거 사실 우리가 카바쳐주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또 그런 거를 비판할 때는 우리도 뭐 예전에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헌법에 기준을 해서 기반해서 또 법에 기반해서 틀린 거는 정확히 틀렸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만든다면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에 마지막 요 댓글을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이게 트위터에 솔로모루님이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홍준표 님께서 홍준표 님이라고 해야지. 갑자기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고 20대 국회 마감하라고 이런 말씀하셨고 또 오늘 한국당 회의에서 박인수 의원이 우리 의원직 총사퇴하자. 네, 그건 얘기를 했죠. 만약에 비장한 이게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 바라지 않아요. 오해할 수 저는 있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한국당의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찍질 야당의 하시는. 역할을 그래서 이런 거를 말을 계속 자유한국당이 비판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그럼요. 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잘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듣는 분들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민주당 뭐 이렇게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니라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맥락을 볼 때 한국당의 태도가 앞뒤가 안 맞고 네. 말이 다르다 이걸 좀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법을 어겼다는 모든 거죠. 문제의 근원인 거잖아요. 이게 뭔가 어떻게 또 저희가 이게 뭐 정파성을 띠고 박혜진 PD 얼굴이 급속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루리앱의 ORT님께서도 역시 어둠의 문사모다. 이 홍크나이트라고 홍준표 아 이게 이제 홍준표가 어둠의 문사모. 역시 한국당 해산이 결국은 홍준표 씨의 어떤 홍준표님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어둠의 문사모다 음모론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강나영 기자 오늘 와서 거의 영혼이 거의 털린 것 같은데 아니. 어때요?
되게 재밌었는데 좀 약간 아쉬운 생각도 들고 어떤 좀 게 좀 이렇게 아쉬워요? 패스트 트랙 요 사안이 좀 복잡하고 네. 재미가 없어요. 요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잘 전달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쉽네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거꾸로 저도 뉴스를 꾸준히 보고 따라가 왔는데 현장에서 역시 취재한 기자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들으니까 그런 맥락 같은 걸 훨씬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기자인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루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맥락이 잘 이해가 가니까 정보 흡수력이 좋잖아요.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런 맥락이 있는 기사를 우리도 조금 더 잘 내준다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좀 정보 흡수력 면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들어요. 기계적 중립, KBS 기계적 고질병인 기계적 중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이제 그래, 1분 40초에 다 담을 수 없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1분 40초 맞추느라 막 인터뷰 10초로 자르고 막 8초로 자르고 막 10초 더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급자들이 9시 뉴스를 그 시간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 기사나 이런 거를 길게 진짜 맥락을 다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써주고 이런 댓글 읽어주는 기자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승전 보시면 돼요. 댓글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우리 그릇에는 이걸 무슨 얘기 안 했는데. 못 담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좀 뭐 이 보도의 어떤 종류도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 그건 좀 맞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제가 이제 우리 오기나 PD랑 늘 하는 얘기인데 KBS가 이 기계적 중립을 이제 계속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욕먹기 싫어. 그러니까 근데 한 프로그램 안에서 중립을 지키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자유한국당 편을 들란 말이야.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총량제처럼 총량제처럼 그냥- 그냥 KBS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을 기계적 지켜주는 중립을 지키자 이거야. 그래서 BBC가 그렇게 하죠. 사실 리포트별로. 그렇게 하자고. 그냥 한 방송 한 프로그램이나 어디에서는 그냥 이 편을 들어 그냥. 그리고 딴 프로에서는 자유한국당 편을 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죽두밥도 안 되고 이제 욕만 먹고 진짜 이게. 저는 진짜 굉장히 건전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근한 PD의 아이디어예요. 아유 역시 아니 그 정치부에서도 막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고민을 평소에 괴로운 하시는. 과정을 거쳐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 기자도 지금 이제 막 리포트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의 리포트에 하나의 정당에 대한 이야기만 담으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리포트에 이 얘기하고 저 얘기를 하고 다 담으려는 뭔가 이 지금 소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식. 그리고 하나의 리포트로 하나의 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오늘 한국당 비판하고 다음날 민주당 비판할 수 있잖아요. 조금 우리가 1분 40초 안에서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소재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참 받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KBS는 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큰 조직이잖아요. 길게 근데 걸리는 조직이기 시청자분들은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싹싹 빕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진짜 조금만 더. 그렇죠. 저희가 저희 KBS를 사정이죠. 버리지 않듯이 야 진짜 지문이 다 없어, 손금이 다 지워지겠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이렇게 우울하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근데 나 계속 지금 방송 내내 이 마지막 원고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지금 내 차례 이거 네네, 좀 잘하시면 됩니다. 자, 기대할게요.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너는 웬만하면 기사 쓰지 마라. 속 터지니까. 속 터지게 만드는 뉴스에 불만이 많으셨다고요? 본격 뉴스 AS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에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강나루 기자처럼 이 자리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일라디오에서는 대딛기 입문자를 위한 방송용 대딛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 지구의 친구들아. 혹시 잊은 건 없니?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잖아. 구독도 아직 안 했다고? 저런 그러면 안 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이 친구들이 더 막 나갈 수 있습니다. 다들 누르셨나요? 누르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